안녕하십니까. 2020년 2월 17일 새벽 모기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던 수사 기소 분리, 이거에 대해서 제가 아주 상식적인 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사, 잘 아시죠? 무엇인가를 조사하는 겁니다. 조사를 하는 것이고, 기소는 조사해서 그것을 재판에 넘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두 가지를 분리하자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 얘기가 우리나라에서 언제 처음 나왔느냐? 뭐 얼마 안 되긴 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얘기가 나오면서 이 얘기가 처음 나왔습니다. 그때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수사는 경찰한테 맡기고 기소는 검사한테 맡긴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검경 수사권 조정 얘기를 했었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실제 이제 검찰과 경찰이 그런 얘기를 막 해가면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있었죠. 그 다음에 수사 지휘권, 경찰이 하는 수사를 지휘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소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면 경찰은 수사권도 아주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웬만한, 그러니까 경찰 수사권의 범위를 훨씬 넓히자, 그리고 수사 지휘권도 좀 축소하자, 검찰의 수사 지휘권도, 이런 것으로 이제 이렇게 분담을 하자는 것이 검경 수사권 지휘원 분리였는데, 조정. 그런데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얘기하는 수사와 기소 분리는 이거와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검경 수사권 조정 얘기에서 우리가 수사와 기소 분리를 얘기했던 것은 검찰과 경찰 간에 분리하는 거, 그것 간의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을 의미했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얘기한 건 그게 아니고, 검찰 내에서 역할을 나누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을 수사검사 따로 있고 기소검사 따로 두자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외국 사례는 어떠냐? 외국 사례 논문에 보니까 이런 게 나와 있더군요. 독일, 일본, OECD 국가 중에서, 거기를 비해서 OECD 국가가 회원국이 35개국 아닙니까? 그 중에서 한 26개국 정도가 검사한테, 우리나라하고 마찬가지로 수사권과 수사 지휘권을 다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그럼 어떠냐? 연방의 경우에, 미국은 또 주법에 따라서 주마다 다르니까, 연방의 경우에는 수사 권한은 가지고 있는데, 근데 사법경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반 경찰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 그러니까 수사 지휘를 하면 그걸 경찰이 따라야 되는 그런 수사 지휘권은 없습니다, 미국은. 요거는 또 영미법 계열과 대륙법 계열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미국은 영미법 계열이니까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좀 다르죠. 그리고 이제 영국 이런 소위 영미법 계열에서는 제가 미국에 의해서 말했듯이 검사의 수사권 이런 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권, 기소권 이런 거를 명문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는 얘기를 전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OECD 국가 35개국 중에서 독일, 일본 등 26개국, 우리나라가 원래 독일, 일본 등 대륙법계 계통을 따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하고 같은 그런 정도의 검찰의 권한을 지금 명문으로 보장해 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정도만 아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얘기한 수사검사, 기소검사 분리하고는 다른 얘기라고 그랬죠. 이렇게 되면 이제 현행 법 체계하고 관련해서는 어떠냐? 큰 틀에서는 굉장히 많이 어긋나지만, 구체적인 거, 예를 들어서 형사소송법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보면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그러면 이 검사라는 것은 꼭 한 명의 검사여야 되느냐? 그건 이 형사소송법에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사검사가 공소를 제기해서 기소검사가 수행할 경우에 이게 그러면 현행법의 위반이냐?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 그러니까 마치 한 명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서 수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할 여지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수사검사가 기소한 걸 기소검사가 그 공소를 유지한다고 해서 그게 위법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반론이 있습니다. 요것도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이거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서 수행하는 거는 맞다.
그러니까 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얘기하는 것과 크게 흐름을 달리하진 않는다. 다만 헌법이나 이런 데 보면은 우리나라 이 공소 제기, 그러니까 재판에 넘기는 일을 지금까지 검사가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수사검사와 기소검사가 나눌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이의 제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러나 논란입니다. 논란.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얘기했듯이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문제를 완벽하게 우리나라에 정착시키려고 하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우선 첫 번째, 그럼 이 수사검사와 기소검사 분리하는 것이 완전히 틀린 얘기냐? 제가 외국 사례에서 얘기했듯이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나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는데 대개의 우리나라가 따르고 있는 대립법 계열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지 그건 엉뚱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일리는 있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특히 인지수사의 경우 특수부 인지수사가 뭔지 아시죠? 검사 스스로 또는 수사관 스스로 어떤 범죄 행위에 대해서 자기가 포착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이걸 인지수사라고 하는데 자기가 자기가 인지했다 이거죠. 자기가 알았다는 것이죠. 알아서 수사에 착수. 근데 이런 경우에는 조사를 하다가 이게 조금 범죄 혐의가 조금 미흡하더라도 자기가 인지한 거기 때문에 좀 아깝잖아요. 아까우니까 이걸 끝까지 파헤쳐서 어찌됐든 간에 그 범죄자를 심지어는 막 별건 수사까지 해가면서 어찌됐든 간에 뭐 구속을 시키든 재판에 넘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향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소하는 데에 좀 다른 사람들의 제3자의 관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저도 일정한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지수사의 경우에. 그러나 그게 전적으로 필요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실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조건을 지금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건은 뭐냐면 만약에 수사검사가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2달 걸쳐서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서가 거의 한 3만 페이지, 막 4만 페이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두껍습니다. 자, 이거를 만약에 기소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고 처음부터 한 장씩 그거 들여다보고 있으면요. 부지하세요입니다. 언제 갈지 모릅니다. 언제 기소를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도 모르죠.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그럴 경우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개 이제 만약 구속 기소를 한다고 하면 구속을 해서 기소할 때까지 열흘 시간이 있고 하루 한 번 기한을 연장해도 20일입니다. 열흘. 20일 동안에 이 많은 수사 기록을 그러니까 2달, 뭐 2달 이상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한 수사 기록을 다 기소검사가 검토를 해서 기소 여부를 권유를 한다? 이거 기소 안 돼.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과연. 급한 일인데. 왜냐면 우리 경우 보통 구속을 해놓고서 그 20일 동안 또 수사를 하거든요. 그동안에도 조서는 쌓일 겁니다. 그거를 기소검사가 언제 다 검토하고 할 시간이 되느냐? 안 될 겁니다. 틀림없이 안 되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뭐 다른 무슨 대책이 있기 전에는 그 시간 내에 기소검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 하는 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사검사가 수사를 했는데 기소검사가 기소를 해보더니 수사검사는 이거 기소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기소검사는 이거 기소하면 안 돼 이거 재판에 넘기면 라고 한단 말이죠. 의견이 서로 달라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하느냐. 현재의 검찰 시스템 보면 검사 동일체 원칙 뭐 법령에서는 없어졌지만 무슨 얘기냐면 검사는 상관의 지휘에 따르게 돼 있습니다. 다만 이 지휘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검찰청법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의견이 다를 경우에 그럼 누가 결정하느냐. 결국은 윗사람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검사장, 검찰총장 최종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검찰총장과 검사장은 수사검사냐 기소검사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아니면 검찰총장이나 검사장은 수사검사 기소검사를 다 지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마지막 순간에 가면 의견이 다르면 마지막 순간에 가면 검사장이나 지휘자가 다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실효성 면에서 무슨 의미, 이런 이론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도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수사검사, 기소검사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가 결정하느냐? 어떤 과정을 거치냐? 그 부분을 이제 해결해야 될 과제고요. 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현행법에 봐도 이 기소 문제와 관련해서 기소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전문자문단, 그 다음에 인권수사자문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왜 있느냐? 기소를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재판에 넘기는 문제를 좀 신중하게 하자. 그래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결정해서 아, 이거 기소 안 되라고 그래서 기소를 못하는, 그건 아닙니다. 최종적으로는 수사한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되 기소심의위원회나 전문자문단이나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참고로 해서 하게 돼 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의견에 절대적으로 따라야 하는 건 아니다. 근데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만약에 지금까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갈등이 제대로 별로 없었으니까 문제지. 갈등이 생길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행 제도에 따르면 그런 것들을 기소심의위나 전문자문단에서 요구하면 그 검사가 깊이 있게 그 문제를 검토를 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데, 수사검사가 그걸 잘 안 따르는 경향이 있다. 이제 이런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수사 기소 분리라는 문제가.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얘기했듯이 수사검사, 기소검사를 완전히 따로 두느냐. 거기까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을 만약에 완벽하게 해결한다면 가능한 얘기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그게 다 이제 완벽하게 해결이 됐어요. 전제 조건까지도. 그래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얘기한 수사검사, 기소검사 분리에는 또 다른 문제점이 있다. 그거는 지금의 상황입니다. 지금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대부분 다 기소가 돼 있습니다. 재판에 넘겨져 있고, 남은 사람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광철 대통령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 두 사람이 남았습니다. 선거 후에 이 두 사람에 대한 기소 여부를 조사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텐데,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아마 기소가 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됩니다. 그러면 왜 그 사람이 기소를 앞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갑자기 수사검사, 기소검사 분리를 얘기했느냐. 이 타이밍, 이게 이제 나머지 문제가 다 해결되더라도 이 타이밍 문제가 또 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금까지 청와대 수사팀을 다 해체했지 않습니까? 거의 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기소 문제도 그 시점에 가서 기소 검사를 자기 신복을 하나 두고 자기가 맘대로 그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같이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동문 후배 임명해놓고 문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뜻에 따라서 기소를 거기서 농단한다. 이럴 가능성 의심스럽죠. 왜 이 시점에 수사검사, 기소검사 분리를 얘기했느냐. 그 점에 대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답을 해야 되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 법무부 측에서는 임종석 전 실장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는다.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예를 들어서 4월 달부터 수사를 재개해서 4월 15일 이후에 재개해서 한 5월 15일이나 6월쯤에 기소를 해야 되겠는데, 그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갑자기 기소검사를 따로 임명을 한다. 그럴 경우에 그 기소검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신복 검사가 그 자리에 딱 차고 앉아서 이거 기소 안 돼. 그럼 기소 못하는 거 아닙니까? 못하는 거죠. 이런 사태가 우려된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지난번에 임종석 전 실장 거 적용 안 한다고 그랬잖아. 그래봤자 소용없습니다. 기소 안 된다고. 아니 제도를 그렇게 바꿔놨는데 기소 안 된다고 그러면 그만이죠. 그때 가서 옛날에 약속이 틀리잖아. 그거 다 헛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기소가 예상되는 시점에 왜 수사검사, 기소검사 문제를 들고 나왔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것이 다 충족되더라도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수사검사, 기소검사 분리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1일에 검사장회의를 소집해서 거기서 이 문제를 논의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뭐 논의하는 거야. 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많은 현재 아마 검사장들의 속마음은 이성윤 서울지검장 빼고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일 겁니다. 물론 자기의 인사권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앞에서 과연 그 부정적인 의견을 노골적으로 표출할 것이냐 아니냐는 것은 물론 별개의 문제지만 21일 검사장 회의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집단적으로 문제제기가 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수사검사, 기소검사 분리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할 부분을 제가 상식적으로 좀 요약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